너무 아름답죠? 시선 서서히 중앙 쪽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천천히 오른쪽 끝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글로벌 톱스타다운 포즈 부탁드릴까요? 왼쪽. 아, 너무 좋아요. 정면. 그리고 오른쪽까지. 오른쪽도 시선을 봐주시고요. 너무 사랑스럽죠? 하트도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계속해서 오른쪽 봐주시고요. 그리고 천천히 정면. 그리고 왼쪽 끝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앙 쪽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서서히 오른쪽 끝쪽까지 시선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손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왼쪽 좋습니다. 올리고요. 너무나 기대되는 설렘 조합입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인사 좋습니다. 정면. 왼쪽을 봐주시죠. 자, 손인사 그 손 하트 한번 만들어 볼까요? 좋습니다. 저기 보통은 중앙으로 오는데 근데 둘이 너무 통했어요. 자, 정면. 왼쪽.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저희가 그리고 너무나 예쁜 하트와 피켓을 준비했어요. 전해주시죠. 두 분이 함께 로맨틱 트립을 떠나기 위해서. 네, 좋습니다. 얼굴을 안 가리게 살짝 옆쪽으로. 좋아요. 왼쪽부터 봐주시죠. 이쪽입니다. 네. 자, 윤정씨가 하트를 살짝 하트 쪽으로. 그렇죠.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트를 피켓 위쪽으로 하트끼리 만나볼까요? 이렇게. 좋아요. 네, 오른쪽 계속 봐주시고요. 정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입니다. 너무 잘 어울리죠? 너무 설레죠? 네. 자, 이제 우리 스태프분에게 하트와 피켓을 전해주시고요. 자, 이사랑 통역대나요 연출을 맡은 유영은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네. 우리 배우 두 분의 큰 박수를 받으면서 감독님, 네, 서셔서 세 분 함께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선호씨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입니다. 자, 김선호 씨가 리드를 하고 있는데요.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입니다. 좋습니다. 자, 윤정 씨가 교차로 이렇게 손을 해서 하트를 한번 감독님과 선호 씨 함께 만들어 볼까요? 네, 중앙 봐주시고요. 왼쪽. 네.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트립, 로맨틱 트립 같이 떠나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파이팅을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랑 통역되나요? 파이팅! 시선만 왼쪽. 그리고 시선 정면. 네, 안녕하세요. 이사랑 통역대나요의 다중언어 통역사 주호진 역을 맡은 배우 김선호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고윤정 씨. 안녕하세요. 저는 차무희 역할을 맡은 고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영은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사랑 통역대나요 연출을 맡은 유영은입니다. 네, 날씨 추운데 많이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또 오늘 공식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설레기도 하고요. 긴장도 되시고 그럴 것 같아요. 자, 저희는 이 메인 예고편을 보고 와서 마음이 굉장히 말랑말랑 지금 해졌습니다. 자, 수많은 언어 속 가장
어려운 당신의 언어. 네, 네. 자, 과연 이 사랑의 언어가 성공적으로 통역이 될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자,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작품 속에서 호진과 무희가 함께 촬영한 프로그램이죠. 로맨틱 트립. 저희도 오늘 이 로맨틱 트립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얼리 체크인 토크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이 사랑 통역되나요? 어떤 작품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사랑 통역되나요는 서로 다른 언어를 연결하는 통역사라는 직업을 가진 주호진과 또 대중의 사랑을 받는 스타의 위치에 있는 차무희가 만나서 각자 사랑의 언어를 또 각자의 방식으로 이해해 나가는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이 다양한 언어에 능숙한 통역사라는 직업을 가진 남자가 자신과는 정반대로 사랑을 말하는 무희라는 여자를 만나서 좀 잘 못 알아듣기도 하고 또 사랑 고백을 반대로 알아들어서 속이 터지기도 하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네. 아, 진짜 이 세상의 언어 중에 가장 알아듣기 힘들고 알고 싶은 언어가 또 사랑의 언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 번 이 글로벌을 강타할 매력적인 K 로맨스 드라마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작품을 설렘으로 꽉 채운 우리 인물들을 만나봐야겠죠. 자, 한 분씩 이제 만나볼 텐데 먼저 김선호 씨. 우리 김선호 씨는 다중언어 통역사 주호진 역을 맡으셨는데 주호진 어떤 인물입니까? 아, 네. 물론 말 그대로 다중언어 통역사이고요. 이탈리아어 그리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까지 한 한국어까지 포함하면 6개 국어에 능통한 다중언어 통역사입니다. 근데 낯선 언어를 누구보다 익숙하게 전달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는 조금 서툰 인물입니다. 사실 이게 그냥 인물 속에는 다중언어 통역사잖아요. 근데 그냥 통역사가 아니라 다중언어 통역사예요. 예. 네네. 이 네 글자 다중언어 때문에 지금 영어, 일본어, 이탈리아어, 중국어, 프랑스어, 한국어 총 6개 국어에 능통하다고 이제 인물 소개가 되어 있고 그중에 실제로 작품 속에서 몇 개 국어를 하십니까? 작품 속에서는 일어랑 영어랑 그리고 이탈리아어, 한국어까지 합니다. 4개 국어를. 네. 이게 말이 쉽지 외국어 연기가 거기에 감정까지 실어야 되기 때문에 결코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일단 대본에 있는 대로 숙지를 좀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배우니까 감정을 실어야 돼서 반복하면서 감정을 실는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또 남는 시간을 진짜 문법이나 이런 걸 알아가면서 공부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을 준비를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그래도 한 4개월 정도를 했던 것 같고요. 언어 근데 물론 천재네요. 언어마다 아니 근데 그게 4개월에서 4개 국어가. 아니 근데 이제 촬영 전에 네, 이렇게 하고 해서? 촬영하면서도 계속 저기 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서 대본에 있는 언어들만 좀 숙지를 했다는 점. 하지만 지금 그 넷플릭스가 190여 개국의 이제 시청자들을 만날 텐데 이 시리즈를 보는 그 특히나 뭐 영어를 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탈리아어를 쓰시는 분들 너무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아, 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이 떨리고 또 어떻게 보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니 사실 이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감정 전달까지 하면서 연기를 한다는 이건 쉽지 않기 때문에 감독님 입장에서는 주호진이라는 인물을 캐스팅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김선호 씨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를 좀 여쭤볼까요? 네, 사실 언어에 대한 부담감뿐만 아니라 주호진이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단정하고 또 담백한 인물이다 보니까 섬세하고 디테일한 감정 연기 또 감정 표현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김선호 배우를 너무 사실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컸고 또 촬영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코믹이면 코믹, 또 로맨스면 로맨스, 또 캐릭터의 어떤 냉철함까지도 전반적으로 너무 잘 표현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사실 모든 게 다 되는 배우라고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 전천후죠. 불가한 네, 네. 캐스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독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주호진 역의 김선호 씨가 아닌 다른 분은 상상하기조차 힘드네요. 예. 자, 쩔매게 만드는 인물이죠. 자, 글로벌 탑스타 차무희 만나봅니다. 네, 우리 차무희. 벌써 스틸부터가 글로벌 탑스타의 위험이 뿜뿜 느껴지는데, 고윤정 씨, 차무희 어떤 인물이에요? 무희는 무명 배우였다가 하루아침에 기적같이 글로벌 스타가 된 배우인데요. 본인의 이제 언어를 통역해주는 통역사 호진이를 만나서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도 하면서 새로운 사랑도 하고 그 사랑 속에서도 소통에 이제 오류가 좀 있는 그런 일들을 헤쳐나가는 인물입니다. 근데 사실 하루아침에 세계적으로 주목받는다는 건 누구나 꿈꿀 수 있지만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 감정폭을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고윤정 씨 차무희 인물을 연기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을 뒀나요? 무희가 갑작스럽게 톱스타가 된 거여서 기쁘기도 하지만 또 이 축제가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다는 불안감도 동시에 가져가고 그 와중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한 설레임과 또 여기에서 오는 불안함, 의심, 그런 다양한 감정들을 좀 표현을 하려고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워낙 또 윤정 씨가 전작들에서 디테일한 감정선들을 잘 표현해준 연기를 많이 보여줬어서 이번에도 굉장히 기대가 큰데요. 자, 이 차무희 역의 고윤정 씨가 진짜 찰떡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감정에 굉장히 솔직한 무희, 그러면서도 귀엽고 엉뚱한 매력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감독님께 고윤정 씨를 차무희 역할로 캐스팅한 특별한 이유 여쭤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호진과 차무희는 굉장히 정반대에 있는 인물인데요. 차무희라는 인물은 워낙 투명하고 또 감정적으로 솔직하고 사실 이제 언어적으로는 좀 정리되지 않은 말들을 하지만 너무나도 감정이 투명하게 보여서 그 모습이 사랑스러운 인물입니다. 그런 지점에서 고윤정 배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순수함, 또 사랑스러움, 또 씩씩함 같은 것들이 무희랑 굉장히 잘 닿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실 현장에서 고윤정 배우가 준비해온 차무희의 모습이 사실 주호진과는 다르게 굉장히 동적이고 좀 액션도 많고 동선도 다양한데 그런 준비들을 되게 자연스럽게 많이 해오셔서 실제로 현장에서 너무 무의스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런 모습에 당혹스러워하는 주호진의 그 리액션을 담아냈을 때의 두 분의 케미스트리가 자연스럽게 살았던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드라마를 끝까지 보시면 지금까지 또 보지 못하셨던 고윤정 배우의 매력들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희도 고윤정 씨가 아니면 안 됐었네요. 네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너무나 기다렸던 캐스팅, 감독님한테 이제 고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이 작품이 또 K 로맨스를 대표하는 홍자매 작가님들이 쓰셨다는 점도 기대를 한껏 높이고 있는데 감독님 또 이 작품에 어떤 매력을 느꼈고 어떤 부분에 연출에 있어서 좀 중점을 두셨나요? 네, 아무래도 홍 작가님들의 그 판타지 장르 전작들 이후에 또 오랜만에 선보이시는 순수 로맨틱 코미디라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고요. 이제 특히 통역하는 과정 중에서 생기는 어떤 감정적인 딜레마가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뭐 통역사 너무 유능한 통역사지만 감정이 얽히면서 전하고 싶지 않은 말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상대 출연자의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무희의 입장에서는 호진의 말이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그 딜레마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로맨틱 코미디 장르로서의 매력, 로맨스, 뭐 코믹 그리고 멜로까지 넘나드는 두 인물의 굉장히 좋은 케미스트리를 온전히 잘 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로맨틱, 코믹, 멜로까지 넘나드는 이 작품, 이 사랑 통역되나요? 무엇보다 두 분의 그림체는 옳다. 너무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다중언어 통역사와 글로벌 톱스타의 만남이라 게다가 또 김선호 씨와 고윤정 씨의 만남입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극 중에 주호진과 우리 차무희의 케미를 엿볼 수 있는 스틸들을 준비해 봤거든요. 만나보시죠. 설레어요. 그냥 이렇게 무표정으로 있어도 재밌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마주보면서 세 번째, 네 번째 사진은 웃고 있는 모습도 같이 따라오게 미소를 짓게 만드는 설렘인데, 보니까 주호진, 차무희, 네네. 성을 따면 주차 커플이더라고요. 네. 이제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장기 주차하시면 되겠어요. 이 커플의 장기 주차. 너무 좋다. 예, 무단 주차도 저희가 눈 감아 드릴 테니까. 예, 이제는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조합 아닙니까? 네,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마음에 주차 드세요? 장기 주차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장기 주차 부탁드리면서 두 분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설레는데, 김선호 씨, 네네네. 두 인물의 첫 만남 궁금해요. 아, 네. 예, 극 중에서 어떻게 만나게 되고 또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지 저희에게 좀 알려주시죠. 일단 각자의 일로 일본에서 우연히 주호진과 차무희 씨가 만나게 되는데요. 근데 차무희 상처받은 차무희 씨가 통역이 필요한데 급하게 또 정말 운명처럼 주호진이 그 옆에 있어서 통역을 한번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시간을 같이 보내고 안녕을 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른 뒤에 톱스타가 돼 있는 차무희 씨의 통역을 맡는 주호진으로 또 다시 운명적인 만남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예측할 수 없는 로맨틱 코미디가 펼쳐집니다. 예측할 수 없는 로맨틱 코미디가 펼쳐집니다. 고윤정 씨는 이성적인 매력의 주호진과 예측 불가 매력의 차무희가 사실 정반대 인물이잖아요. 예, 두 사람의 사랑의 언어가 어떻게 통역되는지가 또 이 하나의 관전 포인트일 것 같은데, 두 인물의 관계성과 케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좀 어떤 부분 신경 쓰셨어요? 통역이라는 게 그 말 자체를 전달하는 것보다 뭔가 말을 전함에 있어서 이해와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하는데 중점을 좀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호진이와 무희도 서로의 말을 그대로 알아듣고 이해하기보다는 서로를 좀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소통에 있어서 좀 그렇게 해야 좀 더 둘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원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설정 자체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통역을 통해서, 이어폰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러면서 마음이 전달되고 오해도 하고 이런 씬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 포인트가 되게 설렘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선호 씨는 되려 목소리가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소리 되게 신경 썼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목소리 갈라짐에 있어서 컨디션과 왜 저를 쳐다보죠? 아니 그게 아니라 질문을 해주셔서 죄송합니다. 농담이에요. 갈라짐과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썼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또 이런 말이 좀 그래도 우리 윤정 배우님한테 죄송하지만, 저는 또 통역사니까 어떤 이 박스 안에 들어가서 모니터로만 통역을 하니까요. 아무래도 신경을 쓸 게 목소리여서 컨디션에 굉장히 관리를 많이 했습니다. 뭐 프로폴리스라든지 꿀, 아침에 따뜻한 차와 함께 기상하고, 배도라지, 네. 너무 챙겨 드시고, 고윤정 씨가 그때 밖에서 촬영을 많이 하시고, 그렇죠? 전 발로 뛰는 역할이어서 굉장히 동적인 역할을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다르지만 서서히 서로가 스며드는 과정을 보면서 저희가 무척 설렐 것 같은데, 자, 이 사랑 통역 되나요? 이제 얼리 체크인이 완료가 됐으니까요. 이제 탑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랑 통역되나요? 비하인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로맨틱 트립 보딩 토크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립을 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다양한 나라에서 작품이 촬영된 걸로 알고 있어요. 무려 4개국에서 촬영이 진행이 됐는데요.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의 풍경을 함께 만나보시죠. 정말 대리만족도 너무 느낄 것 같고, 예, 그냥 트립이 아니라 로맨틱 트립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이 다채로운 볼거리가 가득한데요. 이 감독님, 각 촬영지에서 인물들의 감정이 조금씩 달라질 것 같거든요. 해외 로케이션 촬영과 또 연출 과정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처음에 로케이션 선정할 때 시청자분들도 여행하시는 어떤 기분을 느끼실 수 있게 좀 확연히 다른 분위기의 로케이션들 좀 선정하려고 했고요. 이제 특히나 그냥 배경으로서 존재하기보다는 로맨틱 코미디 장르이다 보니까 또 하나의 캐릭터로서 인물의 감정과 좀 일치하는 어떤 배경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촬영 순서도 인물 무희와 호진의 감정 순서대로 진행이 됐어가지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초창기에 촬영이 됐었는데 두 사람의 어떤 첫 만남을 담다 보니 좀 풋풋하고 푸릇푸릇한 어떤 정서들을 느끼실 수 있게 배치를 하였고요. 캐나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두 인물이 감정적으로 많이 가까워지고 또 드라마틱한 순간들도 많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 배경 역시도 좀 더 그런 풍광들을 좀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이제 이야기가 후반부로 좀 진행이 되면서 좀 더 낭만적인 순간들로 그려질 수 있게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촬영지 선정에도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좀 아름다움에 초점을 좀 두셨나요? 사실 두 사람의 어떤 그 당시 어떤 감정, 분위기에 맞는 로케이션들을 찾으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그림들은 사실 뭐 이렇게 광활한 느낌보다는 좀 아기자기하고 좀 소소한 그림들이 많은데 두 사람의 만남도 좀 그런 정서가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네, 캐나다의 경우에도 뭐 노을이나 사실 뭐 스틸에서 보시다시피 또 오로라 등의 좀 정말 극적인 순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역시 두 인물의 감정적인 부분, 또 드라마 상황을 좀 정말 하나의 인물처럼 표현할 수 있는 요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배경, 로케이션이 하나의 진짜 인물처럼 이 두 배우 캐릭터들의 감정을 극대화도 시키고 변화를 또 주는 역할을 했군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양한 해외 로케이션으로 진행된 만큼 사실 우리 두 배우분들이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로케이션이 한 군데만 갔다 와도 되게 친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을 비롯해서 3개국을 더 다녀오셨기 때문에 호흡이 날로 좋아졌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선호 씨? 이게 진짜 해외에 나가서 같이 촬영을 하고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더라고요. 의지할 데가 없고 서로에게 의지하니까 배우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하다못해 우리 촬영 스텝, 뭐 조명 스텝까지 다 모여서 식사하고 매일 얘기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진짜 한 로케가 끝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울컥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가족처럼 아침에 인사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또 그 일과 시간에 식사도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많이 친해졌고요. 그 로케별로 점차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고윤정 씨는 뭐가 제일 떠오르세요? 로케이션 촬영하면서. 너무 많은데요. 실제로 극 중에서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순으로 갔었는데 정말 일본에서 보다 캐나다에서 가까웠고 캐나다에서 보다 또 이탈리아에서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러고 캐나다에서 저희 오로라 봤어요. 그건 진짜 뭐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맞아요. 가더라도 무조건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윤정 배우랑 네. 좀 친해졌다라고 말할 계기가 그때 제가 시차가 안 맞아서 촬영 끝나고 캐나다에서 차에서 자고 가고 있는데 윤정 배우가 전화 왔어요. 호진, 왜? 그랬더니
오로라 오로라 떴다고 얘기해주니까 아 거짓말하지 마. 근데 진짜 떴다고 했는데 다 내려서 한 팀은 감독님도 그때 전화 받으신 거죠. 다 스태프들 다 받아가지고 아. 다 각자의 장소에서 오로라를 찍고 있었어요. 야, 그 진짜 막 경이롭다 그러더라고요. 이 자연의 모습이. 눈물 날 것 같아요. 네. 진짜 신기한 게 네. 오로라 씬 촬영하는 날에 퇴근하고 오는 길에 오로라를 실제로 본 거예요. 오로라 씬을 찍고 나서 저희가 그 이 작품 속에서도 그럼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자신 없이. 예. 실제 오로라도 그냥 봤는데 작품 속에서도 오로라를 충분히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만큼 우리 작품이 운이 좋았다. 그렇네요, 진짜. 왜냐면 한 달 내내 있어도 못 보는 분들은 못 보더라고요. 야, 이게 진짜 뭔가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예, 오로라 봤던 게 기억나고 우리 감독님은 해외 로켓에서 뭐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저도 오로라가 아무래도 사실 2번을 봐서 저희가 처음에는 오로라 씬을 찍는 날에 이제 돌아가는 길에 본 거고 오셨고 또 한 번 네, 촬영 끝나기 전에 캐나다 촬영 끝나기 전에 또 오로라를 봐서 2번이나 보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현지 스태프분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자, 이제 기적 같은 일이 이 사랑 통역되나요? 많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많아요. 어떠셨나요? 이 첫 만남이시잖아요. 네, 윤정 씨 어떠셨어요? 김선호 씨와의 호흡. 선배님을 네. 처음 뵀죠. 촬영하면서 너무 즐거웠던 기억밖에 안 남고 내가 오빠 선호 선배님의 연차 정도 쌓였을 때 저렇게 연기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 찐이에요. 네, 정말로 그 생각이 왜 들었냐 생각해 보면 되게 즐기면서 연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고 따라하면서 많이 배우는 현장이었습니다. 많이 배우는 현장이었다. 정말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자, 김선호 씨는 어떠셨나요? 고윤정 씨와 함께 호흡을 맞추셨는데. 일단 너무 그러니까 모든 배우뿐만 아니라 스태프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분들과 프렌들리 그러니까 되게 친근하게 마음을 먼저 열고 다가와줬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연기 잘해서 제가 이런 말을 듣는 게 부끄럽고 그리고 정말 놀랄 정도로 뭐 배웠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말 한마디에 흡수하는 게 엄청 빠르고 센스가 너무 있어서요. 굉장히 잘 장면을 이끌어 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무이라는 역할이 굉장히 동적이고 또 호지는 정적이기 때문에 어떤 액션이 없으면 리액션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액션을 굉장히 훌륭하게 잘 이끌어줘서 리액션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진짜 성격이 정말 좋아요. 촬영 때 네, 일본에서 기차 타는 장면이 열차를 타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처음이었어요. 제가 어색하고 아직 말을 잘 안 했을 때 제가 실수해가지고 문이 닫혀서 윤정 씨는 타고 가버렸거든요. 그리고 저는 내렸는데 물론 다음 차를 타고 다음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스태프분들이. 근데 그때도 굉장히 되게 친근하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뭐 그렇게 친해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냥 TMI. 실수가 되려 친해지는 계기가 됐던. 예, 그래야 빨리 친해져요. 그런 예,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또 외국 촬영이기 때문에 아마 감독님은 이렇게 캐스팅을 다 하시고 나서 어떨까 막 상상하는 거와 실제로 프레임 안에서 두 분이 연기하는 모습 봤을 때 이 조합이다. 딱 유레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보시면서? 네, 저희가 첫 촬영을 시작하고 한 일주일 뒤에 일본에 갔었는데 사실 해외 촬영을 초반에 간다는 게 프로덕션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배우의 합도 아직 맞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일본 촬영을 하는데 너무 두 분의 합이 좋아서 됐다. 네, 되게 안심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사실 점차적으로 더 호흡들이 많이 맞아가면서 굉장히 즐거운 촬영이었고 두 분의 케미스트리는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최고였던
영화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영은 감독님이 보장하는 최고의 케미스트리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때가 많이 생각이 나시나 봐요. 그러면서 그 추억에 젖은 미소가, 특히 윤정 씨가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좋은 추억이 많은 작품입니다. 이 사랑 통역되나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작품에 대한 궁금증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에 이미 그 앞에 몇 편을 보고 오신 기자님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궁금증 있으신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자, 네, 왼쪽 끝쪽으로 가봅니다. 마이크 받으셨나요, 기자님? 예, 서울 파이낸스 여영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먼저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지금 스크리닝으로 보고 왔는데 지금 거의 매회 지금 카메오가 등장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 카메오 섭외나 촬영 관련해서 뭐 비하인드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뭐 이후에 좀 공개할 만한 카메오가 있다면 지금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윤정 씨께는 여쭤보고 싶은 게 그 2화의 마지막 장면의 그 레드카펫 씬에서 좀 연기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도 레드카펫에서 긴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유명한데 예, 혹시 그런 경험이 좀 연기에 반영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뭐 차무희와 고윤정이 좀 어느 정도 닮은 부분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김선호 씨께는 그 이제 귀공자나 폭군에서 뭐 액션 연기도 많이 하셨는데 그 액션 연기와 다중언어 연기 중에 어느 쪽이 더 어려우셨는지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기자님 고맙습니다. 자, 먼저 카메오에 대한 질문 주셨어요. 네, 네, 정말 그 또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기도 한데, 비하인드 스토리 또는 공개할 수 있는 카메오? 네. 아무래도 아직 다 공개가 되지 않은 이야기다 보니까 특정한 캐스팅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요. 카메오 출연들이 많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배경들이 계속 바뀌는 저희가 에피소드 구조다 보니까 좀 그때그때 또 좋은 역할을 해주시는 배우분들이 많이 등장을 해주셨고요. 더불어서 아무래도 차무희라는 인물이 이 스타가 되었다라는 설정의 현실감을 좀 더하기 위해서 실제 아시는 분들의 얼굴 아시는 분들의 좀 출연이 잦았던 것 같아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차무희가 스타가 되었다라는 어떤 드라마틱한 일의 사실감을 좀 더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카메오 캐스팅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보다 보면 정말 반가운 분들이 너무 많아서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또 하나의 선물 같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윤정 씨께 질문 주셨는데 이와 마지막 차무희로서 레드카펫 씬에 있어서 사실 윤정 씨가 그 연기할 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유독 조금 긴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조금 반영이 됐는지, 그 씬 찍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좀 여쭤볼게요. 반영이 됐지만 많이 되지는 않았고요. 그게 촬영할 때 그 레드카펫을 한 20번 정도 왔다 갔다 걸어서 그 컷이 많으니까 전혀 긴장되거나 하진 않았고, 긴장되는 이제 돼야 하는 부분, 예를 들어 누군가를 마주친다거나 하는 그 씬에서 그럴 때는 좀 신경 써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탑스타 차무희와 우리 고윤정 씨, 사실 고윤정 씨도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데, 두 분의 싱크로율 어느 정도입니까? 어떤 점이 가장 닮았는지? 50%라고 생각합니다. 좀 비슷한 면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직업을 너무 사랑하는 거, 그리고 즐기고 있다는 거, 이렇게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그 점이 너무 닮았고, 그것도 50%는 다르다. 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선호 씨, 전작에서 정말 멋진 액션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액션 연기도 이게 합을 맞춘다는 게 쉽지 않고 네네네. 이 다중 언어 통역사도 이 다른 언어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뭐가 더 어려웠나요? 물론 연기가 쉬운 게 없었는데요. 그 어느 것 하나 뭐 쉽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번에 다중 언어 통역사 역할을 하면서 여러 언어를 한 씬에서 동시에 하다 보니까요. 다중 언어가 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그 씬을 찍으면서 씬을 찍을 때는 오히려 준비를 많이 하니까 괜찮았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 다음 씬에 한국말을 할 때 제가 오히려 한국말을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윤정 씨랑 그날 첫 씬이었는데 같이 웃으면서 제가 홍삼 먹던 기억이 난대요. 제 모습이 그 구석에서 그랬습니다. 네. 근데 진짜 한국말만 잘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다중언어 통역사니까 어려웠을 텐데 왜 사람이 언어를 막 공부하고 뭔가 내가 이제 이게 좀 뭔가 연습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자꾸 테스트해보고 싶거든요. 네, 어디 이태원이라도 가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선호 씨는 그런 걸 좀 테스트를 좀 해봤나요? 테스트까지 할 정도가 안 돼서.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건 그분들이 할 때 제스처나 어떤 이런 걸 보고 싶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계신데 거기에 또 대사관에서 일하시는 이탈리아 선생님이 계셔서 직접 그런 데 가서 구경을 하고 또 보긴 했죠. 근데 제가 원래 어디 가서 좀 이렇게 잘 주눅드는 편이라 절대 딴 데 가서 못했습니다. 다음 작품이 액션 그리고 외국어 연기 동시에 들어온다면 어떤 작품을 선택하겠어요? 저는 과감하게 액션하겠습니다. 네, 다음 작품 결정이 된 걸로 하고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기자님 지금 안녕하세요. 저는 헤럴드 경제 서병기 기자인데요. 반갑습니다. 예, 네. 감독님께 질문이 좀 있습니다. 그 홍자매 작품들 전작을 보면요, 홍자매가 그 물이 올랐을 때 특히 이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게 패러디잖아요. 그 쾌걸춘향이나 뭐 이런 그 작품들이 그 환상의 커플이나 호텔 델루나 이런 것들이 거의 패러디, 어떻게 보면 패러디가 거의 70% 이상을 해내는 그런 거였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그 정말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장치들을 잘 사용하는데 이 작품에서도 이 사랑 통역되나요에서도 그런 패러디의 어떤 웃음이 재미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질문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랑을 말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 일본 촬영지 그 스틸을 보니까 기차 그 길에서 이렇게 서 있는 건데 거기 아마 관광객이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 어디예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자님, 예. 계획 중이세요? 여행 계획 중이신 겁니까? 혹시 가마쿠라 뭐 이쪽이에요? 예. 어딘지. 자, 가마쿠라가 자 일단 그거부터 대답을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네. 네, 궁금하신 것 같은데, 네. 네, 호진과 무이가 서 있는 철길을 여쭤보시는 게 맞으시다면 가마쿠라 지역이었습니다. 네, 사실은 원래 가마쿠라나 에노시마 지역은 관광객들이 좀 있는, 이미 좀 알려진 곳이기는 한데요. 한국에는 아직 좀 낯선 곳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가마쿠라 지역이라고 합니다. 예, 그 여행 계획 세우실 때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이 계속해서 질문이 감독님, 홍자매 우리 작가님들의 뭐 워낙 필력이 좋으시지만 치트키 중에 하나가 또 패러디거든요. 이번에도 패러디 웃음 장치가 있는지. 패러디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작가님들이 워낙 대사와 캐릭터를 잘 쓰셔서 그런 전작들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저도 이번에 작품을 함께 같이 하면서 정말 캐릭터에 맞는 대사와 두 사람의 관계를 너무나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사를 정말 잘 쓰셨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찍으면서. 그래서 만약에 그 대사들이 시청자분들의 마음에 이번에도 닿는다면 어떤 뭐 패러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거는 뭐 저희의 어떤 의도보다도 또 시청자분들이 재미를 느껴주시는 대로 또 많이 증폭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번 이제 이 작품이 공개되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패러디를 할 수 있고 또 가마쿠라 가서 그 기차역에서 패러디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생겨날 것 같은데 일단 이 작품 속에 다른 작품의 패러디가 있나요? 그 질문이신 것 그것은 같은데. 없습니다. 아, 없다고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전혀 또 새로운 장면들을 만나보실 텐데, 자, 그렇다면 사랑을 말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게 남녀, 이제 로맨스가, 다양한 장르의 로맨스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로맨스를 마주하는 그런 작품이 있고, 이 작품은 조금 형식이 다릅니다. 그 형식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저희 기획 의도가 모두 각자의 언어가 있다라는 어떤 전제하에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혹은 정말 국정마다 다른 언어를 쓰기도 하지만 사실은 각자의 표현 방식이 너무 달라서 어떻게 보면은 사랑에 있어서는 각자 다른 언어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무희와 호진은 말하는 방식이, 호진은 굉장히 직선의 언어, 좀 단정하고 뾰족한 표현들을 많이 하는 인물이고요. 무희는 굉장히 장황하고 많은 말들을 하는데 굉장히 돌아가는 곡선의 언어를 쓰는 인물이다 보니까 똑같이 무희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나 당신을 좋아해요 라고 하는 건데 늘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호진의 입장에서는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이제 귀여운 소통의 오류가 반복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랑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사람마다 정말 느낌표를 쓰는 방식, 뭐 물음표를 쓰는 방식도 너무나도 달라서 나는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하는 그런 사랑하는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오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통역이라는 게 결국 말을 전달하는 건데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미세한 변화들이 이 작품에서는 유독 또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기자님 왼쪽 뒤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 투데이 김영재 기자라고 반갑습니다.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배우분들께 질문 2가지 드리고요. 감독님께도 그 연장선에서 질문 1가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배우라는 직업은 작가가 쓴 언어를 연기로 통역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이제 배우 두 분께서 보신 홍자매 작가님들 어떤 특징이 있고 또 그런 특징이 본인이 배우로서 가진 것과 어떤 시너지가 났는지 그 2가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감독님께서는 이제 아까 홍자매가 이제 순수 로컬을 오랜만에 선보이는 것에 매력을 느끼셨다고 하셨고 또 아까도 뭔가 캐릭터나 대사를 뭔가 구체적으로 잘 쓴다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번에 협업하신 소감, 뭔가 감독님 전작이랑은 뭔가 결이 약간 다르기도 느껴집니다. 그 점에 있어서 협업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자, 맞아요. 작가님이 쓰신 글을 연기로 통역한다. 그래서 시청자들에게 전달한다. 어떻게 보면 그 점이 참 맞닿아 있는데 홍자매 작가님들 이 작품의 특징과 또 본인 연기와의 시너지 어떤 게 있었는지 선우 씨. 근데 배우가 그런 통역하는 직업이라는 말이 너무 멋있어서 감동받았습니다, 기자님. 와. 근데 그 작가님들의 글은 언제나 다이나믹하고 그 한 씬마다 인물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목적을 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감정을 꺼내놓거든요. 그래서 그 인물들이 다양한 감정을 연기할 때 배우가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 라인을 정확하게 좀 따라가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이나믹하고 아름다운 글을 만나서 굉장히 재밌게 연기했고요. 그렇게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굉장히 좀 뭐랄까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니까 또 어떻게 보면 또 되게 동화 같고 이런 면이 있거든요. 특히나 우리 작품은. 네, 그래서 그거에 부합하게 잘 준비하고 통역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윤정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되게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특히 오이 같은 경우는 대사 전달이나 감정 표현을 좀 모호하게 해버리면 제가 되게 좋게 봤던 무희의 성격이나 캐릭터들이 자칫하면 제가 대본에 쓰여진 것보다 덜 전달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본에 최대한 충실하려고 했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해도 너무 재밌는 스토리여서 영광으로 작업했습니다. 네. 이 재미있고 좋은 글은 나의 있는 모습을 이제 극대화시키기도 하고 없는 모습도 새롭게 나오게 하잖아요. 이번에 선호 씨는 어땠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즐겁게 하려고 우리 배우 둘 다 현장에서 노력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 둘의 이렇게 배우들의 장점이 굉장히 즐기면서 한다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작품의 화면에 그 대본과 아까 작가님들의 작품과 우리의 시너지가 잘 맞지 않았나? 굉장히 다른 뭐 누가 글쎄 그건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니까 근데 굉장히 밝은 장면들이 나왔어요. 심지어 저같이 주호진은 정적인 인물인데도 그 유쾌함과 밝음이 중간중간 나오거든요. 그게 시너지가 잘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유쾌한 에너지, 예, 그 아우라가 이 작품과 만나서 예, 아마 시청자들에게 잘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독님은 이번에 홍자매 작가님들과 함께 작업을 하신 그 소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홍 작가님들 대본을 봤을 때 대본의 인물들과 또 이야기가 굉장히 따뜻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물들이 참 사랑스러운 이야기를 쓰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같이 작업하면서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해나가면서 저희의 결과물을 만들어 갔는데 개인적으로 연출로서는 작가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동화적이고 또 좀 순수한 시선, 감각들을 같이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작업을 해나간 게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네, 그래서 연출로서는 너무 영광이고 즐거운 작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다양한 질문들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시간 관계상